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4흘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조만간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기대감에다 기업 실적도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인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각각 1,400선과 300선을 넘어섰습니다. 유럽 증시가 4흘째 상승하며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 부양 기대감이 지속되는 데다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웃돌아서인데요. 영국과 독일이 강보합에 마감했고 프랑스는 1% 이상 올랐습니다. 가계부채에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지 않으면 대규모 부도와 파산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라그룹이 외환위기 때 매각한 한라공조를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라그룹의 옛 위상을 재건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또다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S&P 500 지수는 1,400선을 넘어섰고 또 나스닥 지수는 3,000선을 돌파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 내용들은 좋지 않았지만 상승에 대한 힘을 꺾을 수는 없었나 봅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전날 급등에 따른 부담감 때문인지 하루 종일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는데요. 이제 내일 있을 옵션 만기일 단 하루 앞두고 있죠.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자세한 의견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밤새 축구 본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는 비교적 쉬어가는 하루였죠. 이제 옵션 만기를 단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좀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까요? 글쎄요. 요즘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장이 연속적으로 이틀 동안 행보 국면이었습니다. 일단 참 전부 의아해하시고 또 휴양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맞췄나 자리 깔으라 하는데 서울역에 자리 한번 깔아볼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장 자체가 우리나라 장 자체가 일단 그 유럽과 미국 증시의 상승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누차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상승을 하느라도 우리 그 경상도 말로 어거지로 좀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윗골이 달리면서 계속 주가가 일단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다우존스, 나스닥, S&P 반도체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윗꼬리를 달면서 뜨기 때문에 주식을 아침 일찍 매수하지 않는 분들은 계속 물려가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지속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자세히 보시면 매수를 하면은 물려가는 그런 아침에 매수하지 않고는 계속 물려가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장 자체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일단 1900포인트 가까이에서는 한번 정리하고 쉬어가는 자리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900 가까이에서는 매도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제 한 3일 정도 급하게 떴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뜨지 않고 계속 횡보 모양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강하기 위해서는 쌍두마차인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강해야 되는데 외국인의 기관들이 요즘에 선물에 신경 쓴다고 현물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의 동향이 외국인은 어쩔 수 없이 돈을 계속 출금을 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약세 이런 부분을 한번 인지해야 되고 또 주가가 코스피가 가더라도 코스닥이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 코스닥이 그 사이 개인들의 그 피를 빨아먹고 거의 넉다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계속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만 연관성이 있고 개인들이 코스닥을 팔아가 코스피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지금 그 고객의 특검에 비해서 장 자체가 취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약세, 그다음에 두 번째 코스닥 종목들의 약세, 세 번째가 여러분 보다시피 그 사이 이제 기관들이 선물을
상승 쪽으로 1조 한 3천억까지 걸었다가 하방 쪽으로 걸었습니다. 하방 쪽으로 기관들이 걸면서 개인들만 이제 위쪽이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하방 쪽으로 걸음으로써 조금 큰 손, 그러니까 선물을 좀 아시는 분들이 주식을 주춤주춤하게 안 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누차 여러분이 말씀드린 상해종합 증시가 반등을 하다가 전고점을 경신을 어제 보면 거의 같은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의 이 반등 부분이 굉장히 받침이 되는데 받침이 못 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봐서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또 상해 증시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뜨더라도 상해 증시가 뜨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상해 증시와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10시 반 전에는 움직이겠지만 10시 이후에 상해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물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1900포인트에서는 현금화를 한 후에 한번 지켜봐라. 왜 그러냐? 60일 이평이 저항 없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60일 이평에 저항이 없으면 120일 이평에서 분명히 저항을 받는데 120일 이평이 현재 1920입니다. 그래서 1900에 팔면 1920개 봐야 1포인트도 안 되는 0.8포인트 먹으려고 리스크를 안는 것보다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고점에 매도 후에 아예 121평을 안착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자체는 분명히 변곡점이 변곡의 타임이고요. 61일평 자체가 이제는 서서히 돌아갑니다. 61일평 자체가 서서히 돌아가기 때문에 61일평이 돌아가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대형주 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61일평이 죽을 때는 소형주 쪽으로 가지만 61일평이 돌아가는 시점에서는 대형주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등 주식을 계속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적으로 봐서는 일단 21일평, 61일평하고 부딪히는 제가 볼 때는 내일이나 모레쯤이 크게 변곡점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60일, 20일 때 골든크로스 때 보통 주가가 큰 폭의 어떠한 변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변곡을 맞이할 것이다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변곡이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도 변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구름이 양운으로 전환될 때 이 양운으로 전환될 때 주가가 이 양운 전환되기 그 사이에 그 양운 전환되기 앞에 주가가 뜨면은 양운된 후에는 상승폭의 38%나 62% 조정받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에 주가는 물론 1850 전후까지 저는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일단 현금화 후에 한번 지켜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행 스펜2를 위쪽으로 관통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관통하더라도 선행 스펜2 자체가 하방 쪽으로 그리기 때문에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보름 동안은 주가는 종가가 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방어적인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900에서는 물량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객예탁금이 17조가 안 돼요. 17조 안 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을 계속 팔고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한번 봐셔야 되고, 어제 상해종합 증시가 또 밀리는 부분, 또 S&P 선물, 나스닥 선물이 현재 지금 밀리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봐서 종가가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로 봐서는 선물의 무게 중심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42에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242에 있는데요. 지금 거의 콜이나 풋이나 똑같아요. 과거에 위에 있던 콜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팔았어요. 누굽니까? 기관들이죠. 다 팔았는데 지금 이 모든 선물을 개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데 일단 개인들이 서서히 위쪽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서서히 안 하다가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매수가 되면 이 매물대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이 순간에 이쪽이 꼭지가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몰리면은 여러분께서 여기 보다시피 245에서 주춤하다가 242 거의 500만 원 정도 10p 정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물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공격적인 콜은 굉장히 자제하시고 콜 거실 때는 손절매 라인을 한 1피 전후에서 칼같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모든 우리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들이요. 안정권에 있습니다만은 조금 부담스럽고 어제나 그 이틀 사이에 겐들이 전부 의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의문을 형성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이제 조선주도 이제 202평을 다이거나 200 이탈했지만 좀 다이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조선주와 건설주가 많이 떴는데 이제 이거는 경제 드라이브 정책 때문에 뜨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정도는 그 사이 제가 여러분들 추천했던 현대중공업을 비롯하여 그다음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을 과감하게 오늘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방하는 모양을 봤습니다. 첫째 선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빼대에 있는 우리 한민족이다. 여러분 빼대에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잡놈들이 만지는 잡주를 만져서 되겠습니까? 빼대에 있는 우리 한민족은 빼대에 있는 1등주를 만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우리가 메달이 금메달이 굉장히 다른 메달에 비해서 비례가 많습니다. 같은 값이면 당홍치마라고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업종에서 1등 주식을 계속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추세는 분명히 61일평이 돌기 때문에 상승 트렌드입니다. 상승 추세일 때 이때 주가를 저점에 잡으셔야지 고점에 잡으면 굉장히 고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 추세일 때는 순환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약세 때는 순환매가 빨리빨리 나오지만 상승 추세 때는 순환매보다는 피라미드형으로 해가지고 1등 주식만 지속적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주가가 상승할 때 1등 주식만 간다는 것은 자다가도 다 아는 사람이고 동네 멍멍이도 아는 이런 사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1등 주식 사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코스닥을 과감히 자르고 1등 주식을 사는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 방송 보면서 1등 앵커, 1등 PD, 1등 애널리스트가 있는 우리 센 방송 보면서 1등 주식 사고 여러분 지금 장은 분명히 좋은 장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2000포인트를 가는 장세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1등 종목으로 슬럼한 후에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일부는 짧은 방망이를 줘야 되나 오늘은 1900에서 현금화에 줄여가는 현명함이 필요한 하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서히 선선합니다. 입추도 되었습니다. 가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것이 추수를 거두듯이 여러분 계좌도 1등 주식 사서 추수를 거둘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한 계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망 업종 살펴보기 전에 먼저 두 종목 AS를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0일 말씀하신 삼목 에스폼이 어제 이 목표가를 터치하기도 했고 또 월요일에 말씀하신 대림산업은 어제도 추가 상승이 이어졌더라고요. 두 종목 추가적인 AS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삼목 에스폼 같은 경우는 어제 주가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네. 막판에 가서 미끄러져서 다시 빠져버렸는데요.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개별 종목들이나 테마 종목군의 순환매가 상당히 더디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등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오고 있고 뭐 종목 자체의 반등을 보면은 뭐 그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띄엄띄엄 나오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막판에 가서 상한가를 하루 종일 유지를 하다가 막판에 가서 무너져 버린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기보다는 매도 자체가 불안감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빨리 출회되고 또 그거를 받아줄 수 있을 만한 매수가 잘 안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대응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까다롭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럴수록 이제 수익을 길게 잡아서 크게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짧게 목표치에 도달하면은 매도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목표치에 도달 못하더라도 흐름이 그다지 강하지 못하면은 바로 매도를 하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그렇게 매도 대응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주가가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빨리 많이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보면은 투자자들께서 아, 이거 괜히 팔았다. 더 들고 가서 처음 더 큰 수익을 노릴 걸 하는 후회감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근데 네. 사실은 그런 거래를 해보면은 아시겠지만은 10번 정도 거래를 해서 수익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그런 경우는 한 10번에 2번 아니면 1번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팔고 나니까 빠져버리더라. 잘 팔았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 번 거래를 해서 그걸로 큰 수익을 내거나 일확천금을 꿈꾸는 게 아니라면은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뭐 빨리 팔아서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올린다는 개념에서는 가격이 왔을 때 미련 없이 매도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삼목 S폼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출발이 나오면은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서 짧게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림 산업을 좀 보시겠는데요. 대림 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 며칠 사이에 주가가 연속적으로 꾸준히 반등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주로 이제 순환매를 좀 발생시키면서 반등 포인트를 꾸준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연속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5,000원에서 96,000원대에 가면은 저항 라인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시장의 분위기나 종목들의 분위기를 파악했을 때 강세를 계속 띄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한 95,000원권 정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짧게 챙기고 다시 저점에서 재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조를 하셔서 대처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어느 업종입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전기전자 업종인데요. 네. 이 전기전자 업종은 역시 지금 최근 시장의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고 가장 강한 종목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전기전자 업종을 빼고 나면은 지금 시장이 뭐가 올랐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대형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그 매매 중심 축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의 상승이 나올 때마다 지수가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또 삼성전자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모든 부분이 결국은 스마트폰이라는 그 성장 동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가가 상승세를 탈 때도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주가의 상승만 나왔고 다른 여타 종목군들이 소외감을 크게 가졌던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지금도 하반기도 역시 비슷하게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하반기에도 역시 그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당분간은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지배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전기전자 업종들의 종목군의 패턴을 보면은 바닥권 패턴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여력도 많은 상태고요. 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뚜렷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가 잘 들어오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이렇게 좀 차트를 쭉 보면서 좀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이 삼성전자인데요. 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에 1차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한번 강하게 나오고 난 뒤이기 때문에 지금 따라붙는 매수보다는 저가를 공략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고 초대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과거의 주가를 보셔도 주가가 한번 강하게 움직이는 연속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종목이 상승 추세를 타고 흐름이 좋다고 하더라도 바로 개인들이 그 원하는 형태로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 옆으로 기거나 좀 더 조정을 겪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끌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반등 포인트가 잡히고 이런 식의 진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시장을 지배하는 형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분간은 옆으로 기어가는 구조의 흐름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태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공략을 하시려면은 박스권 하단을 공략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삼성전자 때문에 시장이 바로 돌파가 나오는 상황도 좀 어렵겠죠.
자, 그다음에 또 새롭게 그 부각되는 종목군이 역시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증가를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성장 동력으로 진입을 하면서 주가를 100만 원 위로 끌어놓은 가장 큰 요인이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것이 역시 삼성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6월, 7월 달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도 거의 빠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강세 유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부분에 주가가 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는 전략을 쓰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정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박스권 하단 부분을 깰 경우에는 위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를 소개를 드렸는데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이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바닥 탈출의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뭐 여기도 이제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매출 증가라는 부분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소형이면서도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당분간은 강세를 좀 띄지 않겠나.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기에는 그래서 수익을 얻기에는 이런 자리들이 아무래도 유리한 면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과거에 비해서 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역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LG전자도 잠깐 보시면은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추천을 이 방송을 통해서 드렸는데요. 역시 순조롭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6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고 바닥을 탈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꾸준히 좀 더 추가 상승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개인 투자자들이 노려보시기엔 상당히 좋은 종목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전기, 전자 업종을 살펴봤고 그 가운데 대표 종목대 흐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상승세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IBK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윤고 유럽그룹 의장은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은 하진 않지만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로젠그렌 보스턴 연준 총재는 경제 성장률 반등 시까지 무제한적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S&P는 그리스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습니다. 또한 해외 경제 지표는 혼조를 보였는데요. 미국 2월 소비자 신용 64.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독일 6월 제조업 수준은 마이너스 1.7%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잠정 지정기 대비 마이너스 0.7%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미국 월트 디즈니 3분기 EPS가 1.01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주요 증시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제 지표 부진과 그리고 미국 소비자 신용 부진 등으로 추가 부양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금일 같은 경우는 유럽과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 기대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다만 이 길 옵션 만기일과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타 지수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의 오늘장 편입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항공운송 업종입니다. 네. 7월에 인천공항 국제선 운항 횟수는 21,819회로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하면서 항공업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여객 수선 인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347만 명, 그리고 단거리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249만 명, 그리고 장거리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79만 명으로 2012년 들어서 국제여객 부분의 수송 인원은 월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선 황성객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54만 명으로 매월 50만 명 이상의 전년 대비 격상된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 화물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5.7%를 기록하면서 18개월 연속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 20만 톤 화물 트래픽은 2007년 이후에 의미 있는 바닥권이고요. 기저 효과로 인해서 8월부터는 상승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기 부양 의지 때문에 유가를 반등시키면서 최근 항공주들의 주가는 반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M&A에 따른 재무부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가도 크게 조정을 보였습니다. M&A 관련 이슈는 8월 중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항공주들의 주가는 3분기 사상 최고 영업이익에 도전하는 실적에 또다시 수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을 매수 유지를 하고요. 목표가 64,000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매수 의견 유지하고요. 목표가는 8,900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JMT라는 스몰캡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기존 제품인 TV 및 모니터용 PBA, 그리고 신규 제품인 태블릿 PC용 PBA 및 TV BLU용 LED 바로 구분되고 있고요. 동사는 PCB와 회로 그리고 칩 등을 위탁받아서 PBA를 생산하고 있고, 제품은 대부분 삼성 디스플레이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TFT LCD PBA 물량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말 75억 원 규모의 뉴 아이패드용 ACF 본딩 및 저가 직화형 LED 바 설비 투자로 제품 다변화에 성공하면서 올해부터 신규 아이템의 매출 증가에 따른 본격적인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 아이템은 뉴 아이패드용 PBA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2012년 1분기 ACF 본딩 공정이 채택된 뉴 아이패드용 PBA 생산 개시로 분기 사상 최대인 매출 45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5억 원을 시현했습니다. 2012년 2분기 아이패드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44% 증가한 1,700만 대로 이 같은 판매 호조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의 2012년 뉴 아이패드용 PBA 매출은 전년비 366.7% 증가한 700억 원에 예상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또한 두 번째 신규 아이템인 저가 직화형 LED 바는 2011년부터 생산을 개시하였고요. 공급 확대를 통해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가 직화형 LED TV의 출하량 증가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에 따라서 2012년 30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가 직화형 LED 바의 수요 증가로 동사의 캐파는 기존 4개 라인에서 6개 라인을 추가 증설하면서 하반기 10개 라인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라인 하나당 연간 50억 원 수준의 매출이 예상되면서 증설 효과가 본격 반영되는 2013년에는 50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주가는 2012년 PE 기준 5.3배 수준으로 신규 아이템을 통한 성장 초입 국면을 감안할 때 저평가 영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매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JMT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 IBK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평택청룸 정호영 전문가와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살펴봅니다. 정호영 전문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900선 돌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박스권 내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오늘 시황 단기, 중기적으로 살펴봐 주시죠. 네, 단기적으로는 1900선 돌파 이후에 상승세가 지속이 됩니다. 아마도 오늘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월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오늘 돌파하던가 아니면 이번 주 안에는 분명히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1800선 돌파됐을 때부터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1900선이 돌파가 되면
조정 없이 아마도 강한 상승 탄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모든 수급 동향, 해외 증시 그리고 기타 심리적인 걸 감안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전망을 해드리면서 최소한 2050선 이상 지수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지수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어느 정도의 위험 감수를 해야 됩니다. 고점에서 혹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지수대에서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상승 추세에서 매수해서 돈 벌겠다. 절대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전에서도 1775선 밑에서 강력하게 매수했는데요. 어쨌든 위험을 감수한 사람이 수익도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현재 그 서울경제TV의 아주 현명한 시청자분들은 제가 조언해드렸던 대로 하신 분들이 지금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모드로 좀 끌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요, 현 장세의 특징과 시장 흐름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한국과 해외 증시는 여전히 괴리감이 높습니다. 좀 이따 차트로 보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반등 탄력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좀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전자만 유일하게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조만간 다른 업종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시각적으로 제가 이제 차트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재 그 보고 계신 그 차트가 뭐냐면요, 바로 다우존스입니다. 미국 지수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지난 5월 그 초순에, 그러니까 급락하기 전이었죠. 그때 지수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이제 비슷하게 현재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영국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국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영국은 지난 5월 그 초반에 지수를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그제 돌파를 해줬었죠. 자, 이번에는요,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 보시면 어떻습니까? 5월 지수보다 아주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견조했던 독일 지수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독일도 마찬가지로 지난 5월 초순에 그 급락하기 직전에 지수 돌파해줬는데요. 자, 이번엔 한국 지수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5월 초순에 거의 한 2,000포인트 정도 됐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한참 아래죠. 100포인트 이상 아래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한국과 해외 증시가 괴리감이 여전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자, 차트로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해외 증시에 비해서 아직도 한국은 엄청나게 현재 이런 괴리감이 나타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만 된다고 하더라도 1900선 돌파했을 때 너무 겁먹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이런 뜻이고요. 자, 이번엔요, 코스피와 코스닥 비교해 보겠는데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 차트는 코스피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최근 61선을 돌파한 이후로 깨진 적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요 파란색 라인이 61선인데,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61선을 돌파한 이후로 이탈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깨발하겠지만 결국 지지가 됐고요. 이번엔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파란색 61선을 돌파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1900선이 돌파가 되면 이번엔 코스닥에서 한번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외 증시와 한국 증시, 또 한국 증시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키높이가 맞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주의 깊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기전자만 유일하게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요, 업종 지수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보시면요, 현재 그 차트가 이제 그 전기전자 업종 지수입니다. 그런데 빨간색이 이제 121선인데요.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120선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오늘도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일하게 120선을 돌파해 준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검은색 21선이 파란색 61선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아마 오늘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골든 코르스가 발생하는데요. 그럼 다른 업종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운수 장비입니다. 운송 장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빨간색 120선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철강금속입니다. 굉장히 멀죠. 빨간색하고는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화학입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관전 포인트는 뭐냐? 한국 증시하고 해외 증시하고 괴리감이 얼마나 좁혀지나 이거 계속 관찰해 주세요. 두 번째 뭐냐?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반등 탄력의 차이가 좀 심했었는데 과연 정말로 1900선이 돌파가 됐을 때 코스닥이 한번 올라오는지 그걸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뭐냐, 전기 전자만 주도주였었는데 다른 업종에서 어떤 것이 올라오나 그걸 딱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데 딱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주도주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지수보다 강한 업종이 주도주입니다. 그럼 비주도주는 뭐냐? 지수보다 약한 거죠. 그래서 현재 제가 계속해서 전기전자를 거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편성하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뭐 가치가 어떻고 업황이 어떻고 뉴스 갖고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5월 7일부터 서울경제TV에 출연했지만 제가 뉴스 얘기한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저는 아주 핵심적인 뉴스 한두 개 빼고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 주식시장은요, 뉴스보다 항상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고 해석하는 거는 그건 초보자예요. 아주 하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뉴스 나오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팁을 자꾸 드릴 테니까 뭐 앞으로 지수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관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주식 비중도 들어봐야겠죠. 이제 옵션 만기 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태인데요. 좀 변함 없이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은 겁니까? 예, 저는 옵션 만기를 거의 신경 안 씁니다. 왜 네. 그러냐면 전 보통 이제 시장을 추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선물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거의 무시합니다. 왜 무시하냐면은 저는 이제 선물 옵션에 대한 지론도 똑같습니다. 웬만하면 옵션 하지 마세요. 옵션에서 돈 번 개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년 이상을 주식 투자했지만 결국은 옵션 하다 보면 깡통 된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마시고요. 선물도 여러분들 단기 매매하지 마세요. 추세 매매하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봤던 금감원 통계를 보더라도 개인들은 100명 중에 1명 봅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금감원 데이터가 그래요. 옵션은 말할 것도 없고요. 100명 중에서 1명 보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추세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단기 매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850선 이상에서 무조건 75에서 100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900선이 돌파되고 나서 이제 직장인하고 졸업은 어떻게 하시느냐. 직장인은 중기 100%, 단기 0%. 그러니까 비중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무조건 어떻게 한다? 그냥 중기로 하시겠고요. 졸업은 80%대 20% 그러니까 중기 단기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팁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개별주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개별주는 뭐냐, 이제 우량주와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량주의 범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 100, 코스닥 50, 이걸 바로 이제 우리가 우량주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100과 코스닥 50을 제한 나머지 종목을, 우리가 개별주라고 하는데요. 개별주를 분석하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첫 번째 시황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별주라고 하더라도 지수가 급락하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시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량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시황이 첫 번째인데 중요한 게 뭐냐. 보통 우량주는 두 번째가 가치거든요. 세 번째가 차트인데 개별주는 차트를 먼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가치를 보는 거예요. 가치대로 움직이면 개별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량주나 개별주나 기본적으로 시황은 첫 번째다. 다만 개별주를 볼 때는 가치보다 차트를 더 우선하자. 이게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가치가 뭐 이게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개별주에서는 이게 통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량주는 이게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런 걸 판단할 의미가 있는데 개별주는 그런 거 약간 무시하셔도 되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달라.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장 공략수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종목은요. 롯데쇼핑입니다. 023530인데요. 29만 5천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이제 분할 매수해 주시 바라겠고요. 매수가 기준으로 손절가는 마이너스 10%, 목표가는 플러스 20%가 좋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하고 연동형 우량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묻어두고 싶다, 편안하게 좀 안정적인 주식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봅니다.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코스피는 제한적인 박스권 움직임이 나왔죠.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가를 보니까 1900선 돌파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우선은 전일 코스피 증시는 일단은 1900포인트에 대한 그 단기 상승이 나오면서 그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강세를 좀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관점에서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수 상승 시마다 일단은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 그리고 여전히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자라는 데 좀 이의를 좀 두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일단 시초가 기준으로는 1870포인트를 좀 확인하고, 그러니까 재차 눌림이 좀 나온 이후에 또 방향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이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지금 뚜렷한 수급 주체를 좀 확인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그 소극적인 좀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단기간 강한 반등이 좀 나오고 그 이후로 1900포인트 근접 구간대에서 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수급에 대한 이런 개선이 나오고 있는 의미는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박스권이 또 재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시장이 보여줬던 PBR 1배 미만 수준인 1770포인트부터 1900포인트까지 구간대가 일단은 박스권 트렌드를 좀 만들어 형성했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박스권을 다시 복원을 시켰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박스권 지지 저점 구간은 1770포인트와 1800포인트에서 일단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포인트 구간대에서는 현재 지금 하반기에 대한 저점 포인트가 아마 1770포인트가 나올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또 여기서 박스권에 대한 상단 자리까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예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코스피 증시를 봤을 때에는 1900포인트 초반의 변곡점을 일단은 넘어야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최근 지금 거래대금이 3조에서 4조 원 정도의 평균 거래대금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거래대금이 1900포인트를 넘었을 때는 5조 원 이상의 흐름들이 나와야 정상적인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옵션 만기일, 당일, 내일이죠. 내일까지는 좀 시장을 좀 지켜본 이후에 좀 대응하자라는 좀 의견을 드리겠고, 현재 포인트에서는 1870포인트까지 일단은 눌림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그 현금 비중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낙폭과대인 이런 경기 민감주는 오히려 좀 보유를 하면서 좀 관망적인 그 분위기로 우리가 한번 시장을 좀 지켜봤을 때는 좋은 결과가 한번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최소한 현금 비중을 좀 유지를 하면서 이 박스권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한다면은 유효한 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그 시초가 베팅 종목은 링네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링네트는 어제는 그 중수 트레이더에게 적합한 종목을 드렸다면은 오늘은 초보 트레이더에게 좀 적합한 종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고 또 재무적인 상황도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또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다중바닥을 확인을 하고 박스권 하단 구간에 있는 저점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21선을 기준으로 기준선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21선을 만약에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3,300원까지의 반등이 61선인데 이 61선까지는 단기적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초가 베팅, 시초가의 베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적정 매수 기가를 잡는다면 한 2,950원 수준에서 단기 목표가 3,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여유 있게 잡겠습니다. 2,70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유효한 종목으로 보시면서 링네트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호 전문위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살펴봐야 할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 제가 제시해드릴 종목은 스카이라이프라는 종목입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디지털 위성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단기적인 이익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수익성 레벨업이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안정적인 가입자 증가와 또 양호한 실적이 전망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2분기 실적은 수익성 측면에서 시장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이었지만 이는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와 또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이런 본질적인 펀더멘탈 강화 지속성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런 가입자 수 순증으로 인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7월에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5만 6천 명 정도 증가했고 8월에도 6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고 특히 8월 말부터 KBS 공시청 시설 공사를 통하는 그 위성방송 IF 구축 세대 확대가 그런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앞두고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8월부터 12월까지 꾸준한 가입자 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2011년 300억 원에서 2012년 한 630억 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 2013년에도 계속해서 가입자 수가 15%씩 연평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약 한 1,000억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성장세도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면 약 한 달간 기간계에서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같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매도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외국계에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상황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다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이런 역별 구간에서 정별로 단기간에 이평선들 배열을 바꿔주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N자형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평선들 밑집에서 확산이 되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매수가는 25,400원에서 2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앞서 지지를 받아주었던 약 한 24,000원 부근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28,000원 정도를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